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 에디 스크립트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에디 스크립트는 이 애프터 이펙트 내부의 레이어들을 수정 편집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은 통합 툴킷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룹 단위로 리스트로 열고 닫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열어보시면요. 예. 정말 많습니다. 기능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소개 드리면서 나머지 버튼들을 이렇게 열어서 직접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로로 좀 너무 긴 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닫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에 담겨져 있는 P2 레이어라는 그룹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버튼과 그리고 이 오른쪽에 두 가지 옵션 버튼에 대해서 체크박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P2 레이어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리소스를 대상이 되는 레이어, 어떤 규격의 사이즈를 맞춰주는 스크립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700에 400 정도 사이즈 되는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소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를.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사이즈와 이 오른쪽에 있는 솔리드 레이어의 사이즈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매칭을 하게 하려면요. 그걸 뭐 계산식을 통해 계산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셔서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예, 이렇게 위치도 이동시키고요. 자, 이런 작업이 뭐 하나라면 뭐 금방 끝내겠지만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매칭시키고 그리고 뭐 페어런츠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좀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P2 레이어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소스,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맞추고자 하는 프레임을 두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P2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동적으로 페어런츠가 된과 동시에 이 레이어에 딱 매칭이 되게 됩니다. 스케일도 위치도 정확하게 매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3D를 활성화 시켜서 뭐 로테이션도 뭐 오리엔테이션도 이렇게 돌리고요. 이런 식으로 돌리고 로테이션도 돌리고 뭐 둘 다 돌릴 일은 뭐 사실 없죠. 요게 뭐 그 각도를 잡을 때 쓰는 속성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뭐 포지션도 이렇게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규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P2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스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으실 경우에 이런 형태로 뭐 애니메이션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회전도 이렇게 돌려 놓으시고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 놓고 뭐 텐션도 잠깐 잡아 놓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다면 요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이미지를 넣고자 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때 그냥 페어런츠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이렇게 소스도 딱 들러붙고 이렇게 매칭되는 핏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 두 개는요 기본적으로 기능이 같습니다. 다만 그 핏을 가로 사이즈 기준으로 맞출 건지 혹은 세로 사이즈 기준으로 맞출 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잠깐 끄고 조금 더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비슷하니까 다른 거 아예 다른 이미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P2 위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적용을 해 보시면 핏을 정확하게 맞추지만 저 가로 사이즈,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 어떤 왜곡이 없이 만약에 이 P2 레이어를 적용한다면은 강제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미지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위드를 적용하면 왜곡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하이트 적용하면은 정확하게 여기 안에 마치 그 인스타그램 이미지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에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될 경우에 이런 형태로 P2 위드, P2 하이트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셋 프로퍼티스와 이 셋 페어런츠의 옵션을 설정하고 해제했을 때 활성화하고 해제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해제해 놓고선 적용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핏이 맞춰졌지만 핏이 아니라 위치와 페어런츠가 적용이 됐지만요. 이렇게 두 개를 해제해 놓고 사용하면요. 셋 프로퍼티스와 페어런츠를 비활성화해 놓고선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핀만 조절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핀만 조절하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페어런츠만 활성화해 놓는다면, 핏이 바뀌고 페어런츠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위치는 이동하진 않죠. 위치와 이 회전 속성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셋 프로퍼티스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도 이동하고 다른 각도도 다 조절이 되고요. 페어런츠까지 적용돼서 그냥 이 레이어만 제어해서 여러분들이 모션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페어런츠만 해제를 하면요. 그대로 위치와 회전 다 적용되지만 페어런츠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핀만 맞출 건지 혹은 페어런츠를 제외한 속성만 옮기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 두 가지 옵션을 활용하셔서 피처 레이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널 오브젝트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오브젝트 그룹은 기본적으로 널 레이어를 생성해주는 도구들인데요. 자, 레이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널 오브젝트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널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레이어 같은 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위치로 예를 들면 3D를 활성화해 놓고 이렇게 뒤로 빼놓고 이렇게 뒤로 빼놓고 회전도 돌려놓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돌리고 자,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 위치로 그리고 해당 회전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 레이어의 중심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널 레이어를 P2 레이어랑은 좀 다르죠. 해당 위치, 널 레이어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널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따라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동일하게 대체를 시키고 싶으시거나 소스들을 혹은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 이렇게 페어런츠 이 널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해당 위치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페어런츠 널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능인데요. 클릭과 동시에 페어런츠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위치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에 붙어 있는 널을 사용하실 때는 선택하고 그냥 페어런츠 널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결되고 회전도 이렇게 맞춰져 있는 페어런츠 된 널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널 오브젝트에 다른 어떤 레이어들, 텍스트라던가 다른 것들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페어런츠 널을 알아보겠는데요. 둘 다 이름이 같죠. 근데 얘는 괄호 열고 익스프레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페어런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된 그런 레이어를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자,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페어런츠나 익스프레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페어런츠 널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레이어의 중심에 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페어런츠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표현식을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이 적용돼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페어런츠랑은 좀 다르게 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그냥 페어런츠 널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두 개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고요. 자, 회전을 한번 적용했을 때 이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회전을 했을 때 페어런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부모를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고요. 부모를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죠. 방향이 같아지죠. 자, 그런데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된 페어런츠는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레이어가 마치 반시계 방향, 부모가 회전하는 곳에 반시계로 회전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중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실 때는 익스프레션 페어런츠, 그러니까 페어런츠 널인데 익스프레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레이어 같은 거,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죠. 이 레이어에 자, 여기에 페어런츠를 걸어서 회전을 해보면요, 얘도 좀 옮겨 놓을까요, 이쪽으로. 예, 그럼 이런 형태로 마치 부모에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방향은 유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션을 표현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위치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로 자, 각도는 원래로 돌려놓고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로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페어런츠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링크홀 레이어는요, 여러분들이 자, 리소스를 좀 가져와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페어런츠도 복잡하고 레이어 위치도 막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 그대로, 이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현 시간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싶을 때, 혹은 위가 아래가 됐건 수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이 페어런츠 구조를 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가면서 뭐 제어해야 될 것, 제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제어하기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링크홀 레이어를 클릭하시면요, 페어런츠 된 레이어들은 제외하고 페어런츠 되지 않은 레이어들만 페어런츠를 시킵니다. 널 오브젝트 하나 생성해서요. 그래서 이 프레임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면은 그리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페어런츠 구조를 훼손을 하지 않고 뭐 제어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으실 때 전체 레이어 선택하시고 링크홀 레이어 눌러서 옮기고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소 덜 복잡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모션 그래퍼 분들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레이어의 어떤 순서라던가 페어런츠라던가 이런 구조들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레이어를 자칫 잘못 제어하면 왜곡이 생기죠.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연결하고 옮겨주는 그런 기능들을 링크홀 레이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페어런츠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어런츠 그룹에 있는 기능들은 뭐 이름과 같이 뭐 페어런츠를 적용해주는 스크립트 도구 모음입니다. 자, 뭐 P2 레이어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대상의 어떤 다른 리소스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시는 도구인데요. 자, 뭐 같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자, 대상이 되는 리소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부모 레이어. 그래서 이 리소스를 이 부모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핏은 맞춰주지 않죠. 기본적으로 페어런츠라는 기능이 어떤 핏을 맞추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대상의 레이어를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레이어 같은 거, 자,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레이어, 페어런츠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로 텍스트 레이어도 부모에 연결이 되고 그 방향도 동일하게 부모의 방향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레이어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하나의 레이어지만 단적인 예로 좀 보여드리자면 연결하고자 하는 소스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선택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페어런츠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도 제어할 수 있고요. 자, 선택하고요. 리소스 선택하고 페어런츠 대상 선택하고 리소스 페어런츠, 리소스 페어런츠, 리소스 페어런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페어런츠를 누르시면은
예, 정확하게 모든 레이어가 페어런츠가 적용이 되면서 예, 이런 형태로 예,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전체를 선택했지만 이미지만 선택하고 예,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일괄적으로 페어런츠를 적용하고 해당 그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매칭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페어런츠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옵션이 하나 있는데 세프 프로퍼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속성을 변경을 할 건지 설정을 해줄 건지 말 건지인데요. 해제하면요, 예,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예, 페어런츠 누르면 페어런츠는 적용되지만 해당 위치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퍼티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 없다 하신 경우에는 그냥 연결해서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이어라키 페어런츠라고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를 갖는 형태로 페어런츠를 해주는 건데요. 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100백짜리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뭐 좀 여러 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스크립트 기능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그 뭐 설명 안 드렸지만, 네, 레이어를 잠깐 정렬을 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이름도 잠깐 바꿔놓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한 레이어 순서대로 페어런츠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페어런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예, 지금은 레이어가 6개지만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있지만 뭐 레이어가 더 많아지고 하면은 이 페어런츠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만든 기능이 이 하이어라키 페어런츠입니다. 하이어라키 페어런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페어런츠를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점진적인 페어런츠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회전을 돌려보시면 예, 이렇게 휘는 듯한 이런 모션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레이어 수를 조금 늘려볼까요? 예, 레이어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예, 스케일도 좀 조절해서 더 촘촘해지게끔. 지금 레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48개 정도 되죠. 정렬을 시켜 놓겠습니다. 일단은 예, 한 칸 정도만 벌릴게요. 예, 이 상태로.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만 하죠.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페어런츠 적용해주면 예, 이 많은 레이어들을 이렇게 점진적이게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이어라키 페어런츠를 사용을 하셔서 이런 점진적인 페어런츠 구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타겟 링크라는 페어런츠 기능이 있는데요. 이 타겟 링크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페어런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를 좀 예시를 보여드리려면은 이 아래의 기능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활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어도 방금은 저희가 직접 복제를 했지만 한 20개 정도, 19개 정도만 이렇게 복제를 뜨겠습니다. 이름도 예, 바꿔주고요. 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원형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형 정렬을 하고 예, 이 레이어를 어떤 지정된 하나의 레이어에 링크 시키고 싶다, 연결하고자 하실 때는 이때 그 타겟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지정할 건데요. 이 타겟은 예, 클릭하시면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타겟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널 레이어 31이 지정이 됐죠. 그리고 저희는 널 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 널 레이어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예,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 보시면 예, 이런 형태로 마치 이렇게 서클 모션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예, 얘는 참고로 3D로 제어를 하더라도 예, 이런 형태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자, 커스텀 뷰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레이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레이어를 지정해 놓고 그 타겟에 다른 레이어들을 익스프레션으로 연결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타겟 링크를 활용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활용 예제들은 앞으로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션으로 링크를 해주는, 지정 레이어로 연결을 해주는 스크립트 기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페어런츠가 있고, 임포트 페어런츠가 있고요, 디세이블 페어런츠, 그 다음에 언록 페어런츠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작업을 할 때 이 페어런츠 구조 때문에 작업이 왜곡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키프레임이 이상한 데 찍힌다거나 위치가 이상한 데로 변경된다거나. 그래서 이 페어런츠 같은 작업을 하실 때는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특히 리깅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자, 그럴 때 이런 구조들, 페어런츠에 대한 구조들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자, 뭐 얘는 얘한테 연결돼 있고, 얘한테 연결돼 있고, 얘한테 연결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이 됐다고,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요 페어런츠 구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레이어를 정리를 해 놔더라도요,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요 페어런츠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눌러보시고 또 복제도 하고 옮기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복잡하죠. 자, 이 상태에서 페어런츠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제어했을 때 다른 것도 막 따라 움직이고, 그렇죠? 수정하기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페어런츠가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레이어만 움직이고자 하실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레이어를 제어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까지 딸려 움직이죠. 근데 얘는 고정하고 얘만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 페어런츠를 보고 어떤 건 풀고 어떤 건 다시 연결해 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 페어런츠를 세이브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현재 상태를 전체를 세이브를 시켜버리고요. 자, 누르시면 전체 페어런츠를 저장을 해버립니다.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디세이블 페어런츠를 클릭해서 전체 페어런츠를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레이어만 제어를 하면 이제는 페어런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혼자만. 자, 이렇게 수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셨다면 이 이후에 여기 임포트 페어런츠를 클릭하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지정해놨던 페어런츠를 그대로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페어런츠 구조를 고민 없이 일단 저장을 해놓고 수정 후에 연결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세이브 페어런츠, 그 다음에 임포트 페어런츠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디세이블 페어런츠는 전체 페어런츠를 해제할 때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니까요. 세이브하고 해제할 때는 디세이블 페어런츠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언록 페어런츠는 페어런츠가 적용된 레이어만 잠가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 레이어들은 전부 다 잠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 레이어, 실제로 가장 최상위 부모가 되는 레이어만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간을 해서 부모 레이어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다시 켜야 될 경우는 톡을 키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다시 해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페어런츠는 저희가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페어런츠 스크립트를 활용하셔서 한번 작업 효율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 얼라인먼트 기능에 대해서, 그룹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 그룹보다 버튼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설명을 듣고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보시면 얼라인 레프트, 라이트, 뭐 탑, 바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얼라인 레프트, 라이트는 좌우로 레이어들을 정렬해 줄 때 쓰는 거고요. 탑, 바텀은 위아래로 레이어를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솔리드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솔리드를 좀 이렇게 여러 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선택한 레이어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보편적으로 선택을 하니까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온라인 라이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런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때 뭐 이 레이어만 뭐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크기를 키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Shift 클릭했을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스패킹 값에 따라서 10픽셀씩 10픽셀씩 옮겨주게 됩니다. 발음이 힘드네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반대로 하면 반대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뭔가를 가지런하게 정렬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뭐 위로 정렬하시려면 뭐 위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누르면 위로 정렬하고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자, 이렇게 불규칙하게 정렬을 해 놓고요. 키프레임을 하나 잡겠습니다. 자, 이름을 좀 바꿔놓을까요? 자, 키프레임 하나 잡고 뭐 2초가 됐을 때 온라인 레이어를 라이트로 해주면요,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규칙한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션을 정말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꼭 뭐 단적인 예지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3D 공간상에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모션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텍스트 레이어 같은 거 활용이 되겠죠. 자, 뭐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뭐 텍스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누르시면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뭐 아래로 누르시면 아래로 정렬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겠습니다. 불규칙하게 위치를 시켜 놓고, 자,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와서 정렬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 있던 텍스트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모이는 모션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3D 공간으로 활성화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브젝트를 정렬하고자 하실 때 스케일도 고민 없이 가지런하게 정렬하고자 하실 때는 이 온라인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을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서클 어레이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요. 원형 정렬할 때, 저 아까 보여드렸죠. 페어런츠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좀 이렇게 복제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레디우스 값을 올리면요, 이 반지름 값만큼 이렇게 원형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아래에 있는 G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려보시면 이렇게 공간 안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용꼬리처럼 이렇게 정렬을 하죠. 자, 레이어가 많아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좀 제어를 해보시면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렬하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G축으로도. 물론 뭐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시려면 라이트 누르시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G뎁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어를 하셔서 이렇게 정렬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하신다면, 자, 레이어 좀 지울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레프트를 해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응용을 하신다면 뭐 널 오브젝트에서 타겟으로 얘를 지정을 하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페어런치죠. 타겟으로 얘를 지정하고요. 타겟 링크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레이어 선택하고 연결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자, 타겟 레이어도 3D를 활성화 해주고요. 자, 다음에 연결하게 누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마치 이런 형태로 회전하는 모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뒤로 좀 빼준 다음에 6초 되는 동안 이렇게 오면서 지나가게끔 하고요. 얘 회전도 같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재밌는 모션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솔리드 레이어지만 뭐 타이포 모션 같은 거 제작하실 때 뭐 텍스트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오는 모션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좀 다양한 연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 기능들 중에 보면은 이 지정한 타겟 레이어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널을 하나 만들고 자, 리프레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 보이죠? 선택을 하고요. 자, 다음에 나머지 레이어 선택하고 좀 이렇게 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타겟을 기준으로 위치를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타겟 레이어로 방향 설정을 누르시면요, 그 레이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방향을 설정해 놓고 타겟 레이어를 지정해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오른쪽에 레프트션이 있는데요. 이 얼라인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이 그냥 좌우상하로만 배열한다면 이거는 그 스퀘어 형태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뭐 가로 행 개수마다 개수에 따라서 정렬을 가지런하게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뭐 9개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프티션을 누르고요. 로우의 개수를 이렇게 늘려보시면 4개씩 배치를 하죠. 4개씩. 만약에 그 3이라고 하면 9개니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스패킹도 마찬가지로 제어해 주시면 스패킹도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다가 넣었다가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 놓고요. 2초가 됐을 때 정확히 뭐 3만큼, 그 다음에 뭐 스패킹 10 정도, 10 정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던 게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모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선택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또 알려드리겠지만은 뭐 좀 불규칙하게 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 그럼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레프티션은 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입력한 수만큼 정렬을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랜덤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랜덤 어레이는 뭐 불규칙하게 배치를 해주는 기능인데요. 얘는 뭐 텍스트 레이어로 한번 해보죠.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저희가 복제를 뜨겠습니다. 한 30개 정도만 할까요? 40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40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가 떠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좀 옮겨주시고, 자, 화면 중앙으로 옮겨줬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어레이를 클릭하시면은 최소값, 최대값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최소값 2500, 최대 2500 해서 양수, 음수로 불규칙하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축을 제어하실 건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XYG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한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불규칙한 배열을 만드실 수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2D, 2D로 G축을 제외한 XY축으로 나머지는 한 차원씩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XYG축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피트 센터를 할 경우에는 컴포지션 중앙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500부터 양수 플러스 2500까지 그 범위를 갖게 됩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피트 센터를 체크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현재 위치, 예를 들면 이 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불규칙하게 뻗어나가게, 한 번 더 뻗어나가게 하실 경우에는 이걸 해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피트 센터를 누르고 어플라이 눌러보시면요. 좀 시간이 걸리죠. 자, 레이어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로 레이어가 불규칙하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한 40개, 41 정도 되는데, 자,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형태로 3D 공간에 텍스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치하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 카메라는 제외를 해야겠죠. 카메라는 제외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원하는 어떤 불규칙한 그 배열이 만들어지시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이런 형태로, 저는 이게 딱 좋은 것 같네요.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로 불규칙하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XY, G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XY로만 했을 경우에는 2차원 범위로만 정렬을 하겠죠. 그래서 뭐 3D를 일단 해제를 하고 전체 중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뭐 카메라 지워도 되겠죠. 자, XY 하고 뭐 한 500 정도로 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500부터 플러스 500까지.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로 2D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키프레임 입력하시고 불규칙하게 또 바꾸시고 여기 와서 또 바꾸시고 이런 형태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랜덤 어레이를 활용하셔서 불규칙하게 배치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트 센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피트 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앙을 기점으로 불규칙하게 값을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불규칙하게 한번 이동하고 다시 중앙을 기점으로 불규칙하게 한번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죠, 마이너스 500부터 양수 500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다만 이거를 해제하고선 적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위치를 기점으로 어플라이 누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그 위치에서 또 랜덤하게 이동하고요. 이 위치에서 또 한 번 랜덤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좀 커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좀 더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센터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패턴이라는 기능인데 이건 제가 제작하고 있는 이제 이지 fx라는 스크립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 사용해 보시라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애드 패턴을 클릭을 해보시면 컴포지션 사이즈와 로우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컴포지션 사이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1000을 입력하실 경우에는 가로천, 세로천인 스퀘어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컴포지션 사이즈가 그 안에 가로로 20개, 세로로 20개인 패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0을 입력한다면 1000 사이즈의 가로 10, 세로 10인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저 같은 경우 20을 입력해보고 뉴 패턴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져서 열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패턴이 만들어져 있게 패턴을 저희가 그려내지 않았기 때문에 흰색으로만 보여지는데요. 이 레프타일 안에 뉴 패턴을 들어가 보시면 한 조각의 패턴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의 애니메이션을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다른 걸 그려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솔리드를 지우시고 기본적으로 모션을 잡겠습니다. 이런 모션. 들어오는 모션이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인버트 하나 적용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이런 형태로 패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자, 요 안에 한 조각의 패턴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더라도 요 안에 패턴의 모양만 변경을 하셔도 그게 전체 패턴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런 파란색 점 같은 거 하나 더 애니메이션을 잡아 볼까요? 이렇게. 자, 100으로 놓고 0에서 1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원이 등장하죠. 패턴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약간의 지연 효과를 자동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이런 패턴 모션을 만드실 때는 애드 패턴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에 적용되어 있는 맵이 프랙탈 노이즈 같은 걸로 좀 불규칙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임 맵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등장하는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프랙탈 노이즈를 지우고요. 이걸 지우고 저희가 뭐 램프 같은 거
그라디언트 램프 같은 거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 자, 위는 어둡고 아래는 점진적으로 좀 밝아지죠. 예,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이 형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토너 위에 모자이크 위에 최상단에 이 좀 이렇게 색상을 변화되는 이런 플러그인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래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보시면은 예, 밝은 영역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영역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점진적이게 계단 형태로 되겠죠. 지금은 위에가 어둡고 아래가 조금 밝기 때문에 이 순서만 바꾸셔도 예, 이렇게만 바꾸셔도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예,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예, 밝을수록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레이디어를 적용해서 예, 중앙을 밝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예, 중앙이 제일 어둡죠.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션이 될 텐데 저희가 반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밝게 해주고 예, 어둡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예,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레이어로 하나하나씩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드 패턴을 활용하셔서 이 타임 맵의 모양이나 혹은 이 패턴 한 조각의 모양을 좀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애드 패턴의 기능이고요. 자, 요것들을 이제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론, 로우, 컬럼이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레이어를 복제를 떠주는 건데 가지런하게 복제를 떠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거는 스패킹, 마치 우리가 정렬에 관련된 도구, 이 진열하는 거, 정렬하는 거에 관련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스패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클론을 누르고 개수를 5개를 입력하시면 예, 5픽셀의 간격을 둔 레이어를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가지런하게 복제가 됐죠. 그 다음에 아래로 누르시면은 예, 아래로 5개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레프티션을 활용해서 적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레이어를 복제를 떠서 정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복제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얼라이먼트 그룹에 있는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기능에도 한번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퀀스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좀 시프트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뭐 간단하게 모션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2초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모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시즈 같은 거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어를 복제를 떠서 뭐 5개, 6개 정도만 이렇게 복제를 떠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시프트를 적용을 해서 좀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모션을 표현하고자 하실 때 자,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 15라고 적혀 있는데 5프레임 전덕시 시프트 시킬 거기 때문에 5로 변경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눌러 보시면 이렇게 5프레임씩 시프트를 적용을 합니다. 보시면 예, 이렇게 저희가 입력한 것만큼 시프트를 적용해서 지연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왼쪽으로 시프트 시킬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 예, 그러면 예, 이런 형태로 예, 역순으로 우선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레이어를 복제하고 지연을 좀 적용하고자 하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이 시프트를 활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시프트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랜덤 시프트가 적용된다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최대 프레임 이 30프레임이라고 입력한다면 이 30프레임을 범위로 시프트 클릭했을 때 30프레임 안에서 불규칙하게 시퀀스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적용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게 보시려면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예제가 있지만 이거를 이번엔 좀 얼라이먼트를 좀 활용을 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시작을 가지런하게 뭐 이쯤에서 출발을 하게 하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요거를 좀 더 불규칙하게 해주는 겁니다. 시프트를 불규칙하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모션을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작하는 시작점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아래 기능들도 소개시켜 드릴 겸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프레임만큼 페이드 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이제 효과, 오파시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앞에 각 레이어마다 오파시티를 좀 열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프레임 기준으로 페이드 인을 주게 되면은 10프레임만큼 페이드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자, 길이를 좀 조절을 해볼까요? 그리고 랜덤 시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드 인, 자, 페이드 아웃 적용하시면 10프레임씩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션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장했다 나가는 페이드 이너 키프레임을 작성하실 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리무브 오파시티를 클릭하시면요, 전체 키프레임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고 수정을 하실 때는 그냥 오파시티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리셋을 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시프트, 그리고 랜덤 시프트, 그리고 페이드 인아웃까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삭제하는 리무브 오파시티까지 공부를 했고요. 요 아래에 시퀀스를 좀 더 가지런하게 정렬해주는 기능, 그리고 시퀀스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 요거부터 알아보고 마지막에 이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을 알아보고 다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퀀스 레이어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어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정렬을 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선택을 해주셔야 좀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선택을 한다면요, 정렬은 되지만 계단 형식은 아니겠죠. 선택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 레이, 이 오른쪽에 P2 워커 에리어라고 있는데요. 이 시퀀스 레이어를 정렬을 할 때 워커 에리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B, N 눌러서 이렇게 워커 에리어의 범위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위아래로 선택을 하신 후에 P2 워커 에리어를 눌러보면은 이 범위 내에서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반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계단 형태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선택 순서를 좀 고려를 하셔서 이 범주 내에서 워커 에리어 범주 내에서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실 때는 P2 워커 에리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et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레이어의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냥 클릭하신 경우에는 10프레임 입력하면 10프레임짜리 길이로 조절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Shift 클릭했을 경우에는 30으로 입력하면 30만큼 길이를 더 해줍니다. 현재 길이에서 30프레임만큼 1초를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해놓고 길이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를 정렬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마지막으로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버랩은 이렇게 겹치는 구간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겹치기 위해서는 한번 10프레임 정도, 20프레임 정도 할까요? Shift 클릭하고 20프레임 정도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끼리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을 적용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형태로 배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에 키프레임을 적용해주는 기능이 이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겹쳐지는 구간에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미지 같은 걸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뭐 크게 늘려주시고 뭐 길이는 저희가 뭐 한 30프레임 정도 하고요. 정렬하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클릭해서 10프레임 정도만 겹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을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0에서 100으로 등장했다가 빠지고 이런 형태로 아주 빠르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대체해서 보여주는 페이드 인아웃으로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보여지는 형태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뭐 정확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활용해서 레이어를 한번 시프트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매트 그룹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는 셋 매트라는 기능인데요. 뭐 이미지들을 몇 개 불러와서 좀 사이즈도 줄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3개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셋 매트 같은 경우에 선택한 레이어가 있는 경우 그냥 클릭하시면 이 선택한 레이어에 맞춰진 규격의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로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퍼티를 이 매트 기능은 기본적으로 프로퍼티를 이렇게 변경을 해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돌려 놓더라도 해당 레이어 규격 그리고 어떤 속성에 맞춰진 형태로 이렇게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레이어에 뭐 알파 매트를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거나 인버트 매트를 적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자, 셋 매트는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2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단축키 설정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Shift 컨트롤 클릭, 자, 맥 OS 같은 경우에는 Shift 옵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hift 클릭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세팅이라고 해서 어떤 팔레트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단축키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Shift 클릭했을 경우에는 알파 매트로 적용을 해버리고요. 클릭과 동시에. 자, 컨트롤 클릭했을 경우에는 뭐 인버트 매트로 적용을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트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뭐 기본 상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클릭하시면 매트 레이어를 생성함과 동시에 알파 매트로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를 곧바로 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알파 매트까지 적용을 하실 때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컨트롤 클릭 단축키는 인버터로 적용해 놨기 때문에 컨트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인버트 매트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매트 레이어 영역 내에선 가려지기 때문에 줄이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트를 바로바로 효율적이게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능이 셋 매트 기능이니까요. 자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타겟 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그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핏 투 레이어와 그리고 페어런츠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지 하나를 불러보고요. 대상이 될 만한 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레이어가 해당 이 타겟 레이어, 이 대상 레이어에 매트로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면은, 예를 들면 이 규격 안에 이 레이어가 가려졌으면 좋겠다면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타겟 매트 클릭하시면요. 예, 이렇게 위치도 이동하면서 매트로 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네, 이 설정 옵션 같은 경우에는 피토 레이어에서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대상 레이어, 프레임이 될 레이어가 이렇게 프로퍼티가 변경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속성을 그대로 따를 건지 말 건지입니다. 요거를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페어런치만 켜놓고요. 새 페어런치만 켜놓고 타겟 레이어 누르면요. 예, 매트 적용되고요. 매트 적용되지만 위치 이동되지 않죠. 근데 페어런트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자, 페어런트까지 해제를 하면요. 페어런트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트를 활용하실 때 이 두 가지 옵션들을 뭐 켜시거나 끄시거나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겟 레이어에는 기본적으로 이 Shift 클릭했을 경우에 대표 이미지를 타겟 레이어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리드 형태로 레이어를 쪼개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전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얼라인먼트로 솔리드를 하나 진열을 시키겠습니다.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제 9개 정도 만들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패킹도 벌려주고요. 자, 이 각각의 레이어에 동일한 이미지를 넣지만 그 이미지가 뭐 예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이 위에 얹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오페서티를 살짝 줄여볼게요. 예, 이 상태 그대로 이 부위별로 매트를 적용하고 싶을 때 이 Shift 클릭해서 대상 이미지를 정하고 나머지 레이어의 매트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겟 레이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클릭하시면요, 대상 레이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해당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잠깐 내려놓고요. 나머지 레이어들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레이어에 이제 자동적으로 매트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잠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들만 제어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된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제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레이어가 몇 개가 됐던 간에 쪼개고 싶은 만큼 쪼개서 대상 이미지를 정해 놓고 나머지 매트 레이어들만 선택하고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분할된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게 사용을 하시려면 이런 솔리드 레이어 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쉐입 레이어 같은 거를 생성을 하셔서요, 이렇게 생성을 하셔서 이 프로퍼티를 좀 쉽게 제어할 수 있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기능이 여기 보시면은 add control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제어하고자 하는 속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뭐 라운드니스도 선택하고, 뭐 트랜스폼에 스캐너 이런 거 선택하고요. 자, 뭐 이 정도만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로테이션까지 여기 선택을 하고요. 자, add control을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로 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저희가 선택한 속성들의 이름을 가진 컨트롤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캐너를 제어해 보시면 이 하나의 레이어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라운드니스도 그렇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면 뭐 복제를 해주죠. 뭐 두 개만 복제할까요? 두 개. 그리고 얘도 선택하고 아래로 두 개만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이 add 컨트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된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어해서 일괄적으로 레이어를 제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대상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를 저희가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얘를 대상으로 Shift 클릭해서 지정을 해 놓고요. 잠깐 내려놓고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쉐입 레이어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복제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다 살아있죠. 스캐너 같은 거 이런 거 다 살아있고 라운드니스도 이렇게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속성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애드 컨트롤 활용하셔서 연결해서 쓰시면요, 그리고 복제해 놓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이 애드 컨트롤 기능까지 포함해서 요 타겟 매트 기능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기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해서 다 지우고요. 네, 아래에 있는 거는 텍스트 박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텍스트 박스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텍스트 레이어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레이어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고 실제로 선을 갖고 있고 검정색 배경을 가진 텍스트 레이어가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쪽 속성을 제어하지 마시고요. 추가된 컨트롤에서 뭐 사이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배경색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트로크 컬러도 변경하실 수 있고 두께도 바뀌시고요. 이렇게 라운드니스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의 내용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알아서 이 리사이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소스 텍스트의 키프레임 작성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 체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뭐 폰트 바꿔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폰트 변경하셔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텍스트 박스를 활용해서 자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텍스트 박스는 반드시 어떤 그 텍스트 레이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레이어가 있다면 이 레이어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이 레이어에 맞춰진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만 이 안쪽 여백을 다 없애 주시면 딱 맞춰진 이런 식으로 액자를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박스를 활용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텍스처를 적용해 주는 기능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원클릭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가지고 생성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텍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팔레트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텍스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폴더 안에 저는 제가 사용할 텍스처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이 텍스처 같은 건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텍스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폴더 내부에 넣어 놓으시고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 주시면 이 목록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텍스처 이미지를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오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텍스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작업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용하실 때 텍스처라는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컨트롤이 추가되기 때문에 회전이라던가 혹은 스케일이라던가 위치 이런 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시면요, 나머지 바깥의 트랜스폼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텍스처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드 컨트롤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듀플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레이어, 입력한 수만큼 레이어를 복제시켜 주는 겁니다. 뭐 간단한 기능입니다. 좀 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자, 본인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복제되는 거기 때문에 9개 입력하면요, 이런 형태로 총 10개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 입력하셔서 복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Save as PNG는 현재 컴포지션 화면을 PNG로 저장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채워놓고요. 이렇게 채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PNG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저장창이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문서 파일에 여기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사용한 이미지를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화면 같은 거를 그 작업 중에 좀 이미지로 좀 공유하고자 하실 때는 간단하게 스크린샷을 좀 찍으셔서 외부로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Shift 클릭하셨을 때는 하프 사이즈로, 그러니까 원본보다 2배 작은 사이즈로 저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2분의 1 사이즈로 저장된다고 하죠. 조금 더 작은 프레임을 원하실 때는 Shift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리플레이스 소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소스를 대체하고 싶으실 때 이 프로젝트의 아이템들 있죠. 이 요소들을 이 레이어에 있는 이제 요소들과 일괄적으로 대체하고 싶으실 때는 싶으실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성을 해 놓고요. 자,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죠. 이렇게 자, 레이어를 생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 다른 소스를 대체하고 싶을 때 리플레이스 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Alt 드래그해서 레이어에 이렇게 얹어 놓으면 소스가 대체가 됩니다. 해당 위치로. 그런데 이런 소스가 지금은 뭐 6개 정도지만은 20-30개 정도 될 경우에 일괄적으로 대체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 순서에 따라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위에 있는 레이어들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레이어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일괄적으로 소스가 자, 죄송합니다.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은 이 외부에 있는 소스, 이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를 레이어에 있는 이 레이어의 위치 그대로 대체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외곽 사이즈에 맞춰줄 건지, 그러니까 핏을 맞춰줄 건지 아닐 건지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 하시면은 핏을 맞춰서 대체를 해줍니다. 이거는 솔리드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원본 이미지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핏 맞추는 거랑 조금 다르죠. 소스 자체를 대체하고 핏을 맞춰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스 소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곽에 맞추지 않는다면 그냥 원본 사이즈 그대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왜곡이 발생하게 되겠죠. 보통은 좀 사이즈를 좀 일정한 규격으로 맞춰놓고 소스를 작업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추시거나 레이어로 맞추시거나 혹은 그냥 풀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규격에 맞춰진 이 레이어를 대체를 했을 때 프리컴포즈를 하고 싶을 경우에 프리컴포즈, 이 규격 안에 들어가지만 핏을 맞추는 게 아니라 프리컴포즈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롬 리플레이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때 선택한 레이어 가로 사이즈에 맞추기는 이미지 왜곡 없이 이 가로 사이즈에 딱 맞춰지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크롭 리플레이스로 활성화시키고 일단은 대체를 해보시면요. 자, 컴포지션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컴포지션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미지를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수정이 편하겠죠. 확대해야 될 경우에 좀 확대하시고 줄일 경우에 줄이시고 하셔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익스프레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제하고 여러분들이 제어하셔도 됩니다. 익스프레션은 Alt 클릭해서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원하시는 규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적용한 것 같이 프리컴포즈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어떤 손상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선택한 가로 사이즈에 맞추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선택된 상태에서 자, 가로 사이즈에 맞추게 될 경우 프리컴포즈가 되지만 저 이미지가 원본 사이즈를 유지를 하겠죠. 깨지지 않고 원본 사이즈를 이렇게 유지해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가로 사이즈에 맞출 건지 아니면 그냥 원본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하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선택 순서에 따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템을 얘를 얘한테, 얘를 얘한테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 그리고 나서 리플레이 소스 적용해 보시면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예. 실제 순서에 맞게 대체가 되죠.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그리고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니까요. 순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어해서 하시거나, 별로 순서가 상관없다 하신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 개수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대체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프로퍼티 셀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이펙트 같은 경우에 페이스트 블러 같은 경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제어하고 나서, 자, 여러 개를 복제를 떴을 때, 자, 일괄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 블러를 제어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이펙트 같은 플러그인, 별도의 플러그인으로 적용된 속성들은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체할 때 어떤 지정한 속성을 그대로 좀 조회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조회를 해서 카피를 합니다. 이렇게 속성을 선택하고, 자, 카피를 하면은 블러 레디우스를 기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나머지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셀렉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프로퍼티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그인 같은 거 활용하시고 일괄적으로 좀 값을 변경해 줘야 될 때 플러그인이 이렇게 일괄적인 선택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 셀렉션을 활용을 하셔서 해당 프로퍼티를 기억하고 나머지 레이어 선택한 다음 셀렉트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일괄적으로 하나의 속성들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복된 기능들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퍼티 셀렉션을 활용해서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get ffx 버튼인데요. 이거는 그 외부에 있는 프리셋 파일을 불러와주는 그냥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get ffx를 클릭하고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 내부에 있는 프리셋을 좀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리셋 같은 거 들어가서 이런 FFX 파일을 불러올 때 그냥 별도로 좀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FFX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곧바로 불러와서 쓰실 때 이렇게 불러오시면 바로 이렇게 프리셋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FFX 파일 그냥 불러와서 바로 적용하고 싶을 때 선택한 레이어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프리셋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앵커 포인트와 픽스트 앵커 포인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모양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라던가 텍스트 이런 거 솔리드 레이어 같은 거를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조정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앵커 포인트가 고정되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중심에만 고정이 돼 있어서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중앙에 있더라도 글자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앵커 포인트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사용할 때는 픽스트 앵커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아무리 글자가 지금 픽스가 된 겁니다. 익스프레션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글자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더라도 무조건 강제적으로 앵커 포인트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위를 클릭하게 되시면 무조건 위로 고정되고요. 아래로 고정되고요.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를 고정해 놓고, 특히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면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거 이제 애니메이션 잡거나 혹은 이제 다른 레이어를 좀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픽스토 앵커 포인트와 그냥 기본 앵커 포인트를 번갈아 가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제를 하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기능 좀 알아보겠습니다. Move to Center라는 기능인데요. 모든 레이어를 가운데로 정렬해 줍니다. 컴포지션 중앙으로, 앵커 포인트도 중앙, 포지션도 중앙으로 옮겨줍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중앙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키프레임이 입력이 돼 있더라도 무조건 가운데로 정렬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뿜어 나가거나 혹은 뭐 바깥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할 때도 이렇게 Move to Center를 통해서 쉽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필요할 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P2 키프레임이라는 건요. 이 시퀀스의 길이 있죠. 시퀀스의 길이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프레임도 복사해서 더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키프레임이 시작과 끝나는 점에서 레이어가 좀 길이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 일일이 이 키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옮겨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죠. 이렇게 조절해서 작업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키프레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정렬하실 때 P2 키프레임을 활용하셔서 좀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키프레임 카피 페이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피 페이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선택한 키프레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컨트롤 C V 하셔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3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복제가 안 되죠. 붙여넣기가 안 되죠. 그리고 레이어가 복제돼서 좀 이상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럴 때 그냥 키프레임만 선택한 상태에서 카피 페이스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빈번하게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키프레임 카피 페이스트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Convert Expression to Keyframe은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으로 적용한 속성을 이제 베이크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키프레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건데요. 간단하게 뭐 위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적용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범위를 좀 늘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위글에 적용되어 있는 좌표가 함수를 통해서 계산이 되겠죠. 요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를 키프레임에 함수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베이크 캐치로 남기고 싶을 경우에는 속성 선택하고 이렇게 누르시면 키프레임을 베이크 시켜서 저 익스프레션을 베이크 시켜서 이렇게 하나하나 키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키프레임을 좀 느리다 싶으시면 베이크 시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이지 조절해주는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제어하는 이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서 스피드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제어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보거나 벨로시티를 열어서 수정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벨로시티 열어서 제어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지 스크립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기본 디폴트로 바꿔놓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리니어로 적용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지로 적용하고 싶다면 이지를 체크한 상태에서
양쪽에 70 클릭해 보시면, 자, 이전 값을 좀 보겠습니다. 벨로시티 00이죠. 00. 이쪽도 00입니다. 0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 선택하시고요. 예, 이지이지로 70을 적용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70, 70으로 임플런스 값이 바뀌죠. 그래서 모션을 보시면, 예, 키프레임 동선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쏠려 있고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가운데가 가장 빠릅니다.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모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점점 빠르게 혹은 점점 느리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자, 인 같은 거 인을 체크해 놓고 마찬가지로 선택한 상태에서 100을 눌러보면요, 자, 벨로시티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 영역에 100이 되고요, 인 영역에 100이 적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웃 영역은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 값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잠시만요. 예, 멈추는 게 점점 느리게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빠르고 멈추는 게 느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런 형태의 모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가는 것보다는, 자, 하늘에서 공 같은 게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떨어져서 튕겨질 때, 그런 모션을 표현하실 때 쓰는 텐션입니다. 이런 건. 자, 동선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와서 바닥에서 땅 튕길 때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 인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점점 느리게로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아웃으로 설정하시면 점점 빠르게, 이렇게 점점 확 빨라지죠. 이게 빠르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기본 값들은 여러분들이 Shift를 클릭하셔서 뭐 20을 입력해 놓고 사용하시면 20으로 저장돼서 사용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클릭해서 뭐 50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50으로 변경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이제 뭐 벨로시티 값으로, 임플런스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인터폴레이션 리니어는요, 그냥 클릭하시면 기본 리니어 상태로 키프레임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텐션을 다시 잡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시거나, 혹은 리니어 키프레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지 에딧 스크립트 기능에 대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워낙 기능이 많고 다양한 좀 이렇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이 이지 에딧과 혹은 다른 스크립트들을 좀 병행해서 활용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효과들 제작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